지금 시장이 완전 난리잖아. 전쟁 이슈, 유가급 등 고용 지표까지 매일 뉴스가 쏟아지고 있어. 근데 이 혼란 속에서 진짜 기회가 숨어 있어. 오늘 딱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 첫째, 왜 지금이 매수 기회인지. 둘째, 세계 최고 투자자들이 어떤 주식을 담고 있는지. 셋째, 각 주식이 왜 떨어졌고 왜 다시 오를 수 있는지. 지금 전 세계 최고 투자자들이 담고 있는 6개 주식이 대폭락 중이야. 빌 애크먼, 데브 칸타사리아, 워런 버핏, 크리스 호운, 이 사람들이 직접 담은 종목들이 지금 30에서 50%씩 빠져 있거든. 이게 위기야 아니면 기회야?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볼게. 첫 번째 주식은 FICO야. FICO, 신용점수하면 떠오르는 그 회사. 미국에서 집 사거나 대출 받을 때 반드시 필요한 신용평가 시스템이야. 지금 FICO 주가가 주당 $1,200 아래로 떨어졌어. 올해만 26% 하락. 1년 전 고점인 $2,200 대비로는 거의 50% 빠진 거야. 근데 이 주식 세계 최고 투자자들이 담고 있어. 척 에이크레는 18개 종목 집중 투자로 유명한데 그 포트폴리오의 FICO가 5% 이상이야. 린셀 트레이는 4조 원대 펀드에서 FICO를 9.3%나 담았어. 그리고 멜리 포츠 캐피탈의 데브 칸타사리아는 FICO 분석만 30에서 40분짜리 심층 인터뷰를 했을 만큼 이 회사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 44억 달러짜리 펀드의 30%를 FICO 하나에 넣었어. 그러면 이렇게 좋은 주식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냐고. 이유가 몇 가지 있어. 첫째, 너무 비쌌던 거야. 고점에서 밸류에이션이 과도하게 올라갔고 2026년 실적 가이던스도 시장 기대보다 살짝 보수적으로 나왔거든. 둘째, 경쟁자가 등장했어. 벤티지 스코어라고 에퀴펙스, 트랜스유니언 같은 신용평가사들이 만든 신용점수 시스템인데 이게 최근에 무료로 풀렸어. FICO 시장을 빼앗으려는 거지. 셋째, 소프트웨어 섹터 전반이 다 떨어지고 있어서 FICO도 그 흐름에 같이 끌려 내려왔어. 그러면 진짜 FICO 망하는 거야? 나는 아니라고 봐. FICO를 영어에 비유해볼게. 더 좋은 언어가 생긴다고 해서 사람들이 영어를 갑자기 버릴 수 있어? 이미 전 세계가 영어로 소통하고 있는데 FICO도 마찬가지야. 모든 은행, 모든 대출기관이 FICO 점수로 이야기하고 있어. 더 좋은 AI 점수가 나온다고 해도 FICO가 쌓아온 신뢰와 언어 자체를 단기간에 이기긴 거의 불가능해. 지금 FICO 밸류에이션은 역사적으로 정상 범위 안에 들어왔어. 모든 우려가 이미 주가에 반영된 상태야. 여기서 실적이 다시 살아나면 주가가 1년 안에 20에서 30%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회사야. 두 번째 주식은 우버야. 지금 주가가 $74 수준인데 1년 전 고점 $100 대비 25% 하락한 상태야. 이 주식도 세계 최고 투자자들이 담고 있어. 이거튼 캐피털은 $90억 규모 펀드인데 최근에 우버를 2.4%로 신규 매수했어. 토마스 로소는 4.5% 담으면서 최근에 오히려 비중을 늘렸고 빌 액만은 $150억 넘는 펀드에서 우버를 16%나 담고 있어. 그리고 우버 주가가 지금보다 훨씬 높을 때도 이 주식은 심각하게 저평가돼 있다고 했어. 빌 액만이 우버에 대해 직접 투자자 보고서를 쓸 만큼 확신이 강한 주식이야. 우버의 밸류에이션을 보면 선행 PER이 22배야. 선행 PER, 쉽게 말해서 앞으로 벌 돈 대비 지금 주가가 얼마나 비싸냐를 보는 지표인데 22배면 이 성장률의 회사에겐 아주 낮은 거야. 잉여 현금 흐름 수익률도 5에서 6% 수준인데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가 이 수익률로 거래되는 건 매력적이거든. 우버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자율주행이야. 웨이모 같은 로보택시가 우버를 대체할 거라는 거지. 근데 빌 액만은 이렇게 봐. 우버가 로보택시에 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플랫폼으로서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최고의 CEO도 있고 규모의 경제와 운영 레버리지도 강하고 성장 여력도 충분하다는 거야. 자율주행이 두렵다면 우버가 그 플랫폼을 활용하는 쪽으로 진화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세 번째 주식은 인투이시야. 터보택스랑 퀵북스 만드는 회사야. 올해만 30% 하락. 엄청나게 두들겨 맞은 주식이야. 이 주식도 슈퍼 투자자들이 담고 있어. 린셀 트레인이 4조 원짜리 펀드에서 10.25%로 세 번째로 큰 비중으로 담고 있고 멜리 포즈 캐피털도 3.3% 보유 중이야. 인투잇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야. 첫 번째, 세스 대학살. 쉽게 말해서 아도비, 서비스나우, 워크데이처럼 구독형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다 같이 박살나고 있는 거야. 두 번째, AI 위험론. 챗 GPT가 세금 신고 다 해줄 수 있지 않냐. 이런 공포가 퍼지고 있거든. 근데 나는 이걸 좀 다르게 봐. 솔직히 생각해봐. AI한테 세금 신고시키려면 직접 프롬프트 짜고 서류 다 첨부하고 정확히 됐는지 검토하고 이게 편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터보택스 켜서 버튼 몇 번 누르고 틀리면 우리가 책임질게요. 보장받고 끝내고 싶잖아.
10만 원짜리 세금 환급받을 때 수수료 좀 내더라도 그게 훨씬 편하거든. 인투잇의 터보택스는 AI보다 오히려 AI를 활용해서 더 편리해질 가능성이 높아. 밸류에이션도 봐봐. 선행 PER 18배, 2027년 추정 기준으론 16배야. 잉여 현금 흐름 수익률은 5.5%, 주식 보상 감안해도 4% 수준이야. 이런 독점적 사업 모델을 가진 회사를 이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건 몇 년 후에 돌아봤을 때 그때 왜 더 못 샀지? 할 수 있는 시점이야. 네 번째 주식은 마이크로소프트야. 마이크로소프트가 폭락한다? 이게 쉽게 나오는 상황이 아닌데 지금 그게 일어나고 있어. 올해만 14% 하락. 고점인 $540에서 지금 $400대로 내려왔어. 마이크로소프트를 담은 슈퍼 투자자 중에서 가장 주목할 사람은 크리스 혼이야. 크리스 혼은 모트에 조금이라도 의문이 생기면 바로 파는 사람이야. 모트, 해자라고도 하는데 쉽게 말해서 경쟁자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회사만의 경쟁 우위야. 구글도 모트가 살짝 흔들린다 싶으니까 바로 팔았잖아. 근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히려 비중을 늘리고 있어. 53조 원짜리 펀드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15%, 약 17조 원어치 담고 있어. 트리플 프론드 파트너스도 전체 포트폴리오의 18%를 마이크로소프트에 넣었어. 그러면 왜 떨어졌냐고? 첫째, 밸류에이션 부담, $540까지 올라간 건 좀 과했어. 둘째, 천문학적인 설비 투자야. 메타, 아마존, 구글이랑 함께 엄청난 AI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거든. 수십조 원을 쏟아붓는데 수익은 언제 나오냐는 불안감이 있어. 셋째, 오픈 AI 의존도 문제야. 예전엔 오픈 AI랑 파트너십이 호재였는데 지금은 반대야. 왜 오픈 AI 하나에만 의존하냐는 우려가 커진 거야. 근데 현실을 봐봐.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 성장률은 17%야. 모든 사업 부문이 다 성장하고 있어. 수주 잔고도 계속 늘고 있고. 지금 선행 PER은 23배야. 마이크로소프트 역사에서 이렇게 싼 적이 드물어. 잉여 현금 흐름 수익률도 2.6%인데 보통 2% 이하로 거래되던 회사거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고점 대비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야. 이 정도 우려들은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봐. 다섯 번째 주식은 브룩필드 코퍼레이션이야. 캐나다의 워런 버핏이라 불리는 브루스 플랫이 이끄는 회사야. 대체 투자, 인프라, 부동산 같은 대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회사인데 고점 대비 15% 하락한 상태야. 이 주식을 가진 슈퍼 투자자들 봐봐. 척 에이커는 두 번째로 큰 포지션으로 13.5%를 담고 있어. 마스터카드 다음으로 크게 믿는 회사야. 빌 에크먼은 무려 18%를 담아서 지금 가장 큰 포지션이야. 조시 크라소프는 자기 포트폴리오의 19%를 브룩필드에 넣었어. 왜 떨어졌냐고? 이건 회사 문제가 아니야. 매크로 우려야. 유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걱정되고, 인플레이션이 걱정되면 금리를 오래 유지할 것 같고, 금리가 높으면 브룩필드 같은 대체자산 회사에게 불리하다는 논리야. 근데 이 우려들 다 가정이야. 금리가 계속 내려갈 수도 있고 유가는 오르는 만큼 또 빠르게 내려오기도 해. 전쟁이 빨리 끝나거나 인플레이션 우려가 줄어들면 브룩필드는 아무 문제 없는 환상적인 회사가 되는 거야. 사업 자체는 튼튼해. 매크로 불확실성으로 떨어진 건데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이건 굉장히 좋은 매수 시점이 돼. 마지막 여섯 번째 주식은 S&P 글로벌이야. S&P 500 지수 만드는 그 회사 맞아. 신용평가도 하고 금융 데이터도 팔고 지수도 운영하는 금융 인프라 회사야. 올해 16% 하락, 1년 전 고점 대비로는 25%나 빠졌어. 이 주식을 가진 슈퍼 투자자들 볼게. 켄틸런 캐피탈 매니지먼트는 18조 원짜리 펀드에서 5%를 S&P 글로벌에 넣었어. 크리스 혼은 11%를 담고 있어. 아까 말했지. 모트에 의심 생기면 바로 파는 사람인데 이걸 아직 들고 있어. 밸리포즈 캐피털의 넵 간타사리아는 자기 최대 포지션인 21%를 S&P 글로벌에 넣었어. 지난 분기에 한 주도 안 팔았고 왜 떨어졌냐면 AI가 리서치를 대체할 거라는 공포야. 클로드가 주식 분석 다 해줄 수 있잖아. 이런 불안 심리. 근데 봐봐. S&P 글로벌은 데이터 그 자체를 팔아. 수십 년간 쌓인 독점 데이터야. AI가 분석하려면 그 데이터를 써야 해. 경쟁자가 아니라 오히려 원재료 공급자야. 그리고 지금 S&P 글로벌 경영진이 뭘 하고 있냐면 주가가 싸다고 판단해서 자사주 매입을 2배로 늘렸어. 원래 계획보다 2배나. 지금 S&P 글로벌 주식의 가장 큰 매수자가 S&P 글로벌 자신이야. 매일 자기 주식 사들이고 있는 거거든. 밸류에이션 봐봐. 선행 PER 22배,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야. 잉여 현금 흐름 수익률 4% 이상. 이렇게 우량한 회사가 이렇게 싸게 거래되는 건 드문 일이야. 자, 정리해볼게. 지금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세계 최고 투자자들이 담은 6개 주식이 30에서 50%씩 떨어져 있어. FICO는 신용점수 인프라, 우버는 플랫폼 지배력, 인투잇은 세금 회계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와 AI, 브룩필드는 대체자산 운용, S&P 글로벌은 금융 데이터 독점. 이 회사들 공통점이 뭔지 알아? 우려가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고 비즈니스 자체는 여전히 건강하다는 거야.
혼란스러울수록 좋은 회사를 싸게 살 기회가 생겨. 지금이 그 순간일 수 있어. 도움됐으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줘. 그게 나한테 진짜 큰 힘이거든. 다음 영상에서 봐.